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.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. 절구 있잖아요. 절구꽁이.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.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.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. 부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,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잔인하다.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? 큰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? 공범도 있어요. 어? 남자친구? 여동생 2명, 어? 엄마를?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. 저희가 카페 운영하면서요,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.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. 자,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.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 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. 무속인 김 씨.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.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어요. 이 자매들에게.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.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.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. 자,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? 어떻게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.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. 잡아서 묶어라.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네네.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.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.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. 저거 증거예요. 저희가 볼 때는. 맞습니다. 저건 자, 지시한 건데요, 정말? 그렇죠. 예, 지시가 인정됐습니다. 재판으로 넘어갔죠. 자, 세 자매 살인이 아니고요. 예? 아니, 이거는 뭐예요?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 이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.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. 존속 상해치사다. 살인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, 둘째,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. 자, 무속인 김 씨 어떤 죄로 기소됐나? 살인교사 아니고요. 그거 아니에요? 살인교사 아니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.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. 존속상해 교사 시켰다.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죠. 때리라고 시켰다. 징역 2년 6개월 나왔습니다.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. 그러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. 지금 대단히 중요한 또 법적인 쟁점을 좀 건드리신 겁니다. 사실 너 누구를 죽여, 누구를 때려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를 지시하면 시키면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지배만 하고 교묘하게 조종만 하는 거죠. 이럴 경우에는 우리 법상 현재 처벌 안 돼요.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 형법에 가스라이팅 죄 없어요. 심리지배 죄 없습니다. 정신적인 통제 죄 없어요. 그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기는가도 참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문자가 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, 맞습니다. 뭔가 상해 이런 예. 거 가해라라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면서 정신적인 지배를 말로만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항상 느낀 예. 건데 가스라이팅의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. 사실은.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.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죄를 따로 규정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스라이팅이 뭐죠? 기준이 없어. 기준이 어디까지 하면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 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어디부터는 법이 허용 안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거죠? 이게 애매합니다. 자, 우리가 애매하면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고 참고할 수도 있어요. 영국, 놀랍게도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.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
강압적인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. 즉 폭력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할 수 있다. 그게 죄다.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. 자,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스라이팅 자체를 범죄화해서 처벌하는 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분명히 범죄죠.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. 대부분 그 말이나 그 행위 자체가 살해 지시가 아니다, 그렇게 극악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.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. 네. 안약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 같죠. 아니야. 예. 안약은 눈에 넣으면. 예. 근데 안약을 계속 옆에서 밥 먹는데 조금씩 타주면 그거 독약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말의 자체가 증거로서 날카롭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크게 상해를 안 입힌다라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생각이거든요. 이 가스라이팅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 또는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볼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.